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여당 출입하고 있는 박현광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와. 고맙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은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세요. 아, 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저의 과거 친정. 네,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계시죠? 네, 지금 여당 출입하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 오마이뉴스 박현광 기자라고 하고요.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마크맨으로 활약을 했었고 네. 활약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영광이고 그래서 떨려가지고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 왜 그러세요? 아, 그리고 그 취재 편의점이 네. 거의 그 유튜브 그 정치 시사 방송 씬에서 최고의 인기를 부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또 실감한 게 제 네. 친구가 네. 어제 그 썸네일 올라간 거 보고 너 여기 나오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저희는 주로 가족과 지인들이 우리 저 구경 기자님도 엄마 친구가 논술하고 하는 엄마 친구가 네, 논술하고 방송 보고 하시는 깜짝 엄마 놀라가지고 친구가 네가 거기 왜 나오니 이래가지고 그렇죠. 친구와 지인들이 네. 자주 보는 방송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 제가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박형원 기자가 네. 예전에 특정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성함은 익히들 알고 있었는데 이야, 유명한 기자님이구나.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오. 이렇게 생겨서 불렀구나. 방송 비주얼인데 절 빼려고 지금 농간이야 이거 보니까.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구경 기자님 인물로 한몫하는 오늘 구경 왁스도 안 발라가지고 왁스. 저희가 왁스 준비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연합뉴스 어제 보도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오차는 거절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대위원들하고는 만찬을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지난 주말쯤부터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돌았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네. 위원장이 몸이 안 좋아서 그 대통령 초청을 거절했다. 이게 진짜 예. 맞냐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선거가 끝난지.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몸조리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일주일만 지나면 그래도 좀 회복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라고 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밥을 먹었다는데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가 언제쯤 나오냐라는 타이밍이 언제쯤 될까 정도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19일 날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했고 16일 날 밥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몸이 상태가 사실은 괜찮다. 예, 그 전에 가도 되는 상태다. 근데 안 갔다. 그래서 예. 이걸 두고 용산에서 굉장히 심하게 불편해하는 분위기로 저는 파악을 했고 네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보수 진영에서는 좀 웃사람에 대한 공경, 맞아요. 그리고 뭐 이 예의 범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명 나의 오야붕의 초청을 부름을 거부한 일본만 나왔어요. 그런 네. 사안인데 네.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계속 정치를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하기에는 또 발목을 잡는 어떤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수 리더가 되기에는 이번에 너무 예의 범절에 어긋났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연장 선생님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참석자들이 그날 네. 만찬이 있었다는 걸 전해주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맞- 그런 내용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지난주.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라는 건 16일 화요일로 특정이 된 건데 네. 그럼 지난주에 아까 우리 그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금요일 날에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월요일 날 오찬을 같이 하자고 그렇죠. 했죠. 예. 근데 하필 그 지난주에 이미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병세의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예. 덧붙여 얘기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 육성으로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대리인들 통해서 비판하는 거 보면 뭐 어떤 점을 비판합니까? 제일 큰 게 자기 정치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들하고 만찬을 끝나고 따로 했다. 네. 내가 부르면 안 온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또 자기 정치하는구나 얘가.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면 한동훈의 자기 정치로 독해될 여지가 있다. 지난주라는 표현이 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어. 하나는 네. 그 참석자들 말 중에 눈에 굉장히 익었던 게
좌천됐던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좌천. 그럼 어떤 겁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고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좌천이라는 표현은 네. 상급자가 있는 거죠. 아까 박근혜 네. 표현대 오야붕이 있는 겁니다. 오야붕이 꼬공을 죄송합니다. 버린 일본말 쓰면 상황. 안 되는데, 일본말 쓰면 안 돼. 일본말 순화해야 기술하고 되는데 있어요. 여기 예. 죽은가 가신이 있겠죠. 네. 근데 그 가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네. 결국 정치라는 장에서도 예. 검사 때 좌천됐을 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시간을 잘 보냈다고 했다는 것은 예. 지금의 현상에 대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예. 상황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 표현 지난주와 좌천됐을 좌천. 때를 기억하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문도 윤도 나를 버렸다. 그런 표식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겁니까? 하나 더 예. 설명을 드리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사실 좌천됐던 때는 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싸우다가 법무연수원 등등 예를 들면은 네. 한직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럼 이 좌천됐을 때 표현은 뭡니까? 네. 지금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좌천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윤 등치 효과도 있는 예. 것이고 예. 한동훈의 심기를 예.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는 아직 주군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오르고 싶다. 이런 것 같습니다. 댓글에 김은지 기자 어디 갔습니까? 김은지 기자 정무수석 가나요?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금. 네, 아니 선거 정무수석. 끝나고 시사인이 통 크게 휴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를 다 쉬기로 해가지고 방송 일체를 쉬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사인의 어떤 이런 통 큰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경향신문은 언제 휴가 갑니까? 저희 그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네, 10월쯤 어떠냐고. 이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시사인의 이번 주에 크게 나왔다. 선처를 좀 기다리는 거죠. 어쨌든 김은지 기자가 이번 주에 휴가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윤 마크맨 좀 썰 좀 풀자. 대선 이거 때 지인 아닌가요? 대선 때 어땠냐 궁금해하십니까? 대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울산 회동 때 찍은 일명 윤석열 만능짤이라고 해서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술전을 네. 기울이고 있는 그리고 옆을 살짝 보고 있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밈으로 많이 활용됐던 사진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종. 그걸 가지고 특종은 아니었는데 네. 사실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꼭 하러 가 그래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친구가 단 게 아닌가 예. 혹시. 좋은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자, 그 사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사실 여러 가지 정말 반말을 저거구나. 맞아요. 저 사진이구나. 진짜 이게 네. 누구나 다 아는 네. 유쾌한 사진이네요. 네. 정치 시사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사진입니다. 많이 아시죠. 대통령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친구들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바꿨습니다.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예,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그래서 당권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그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22대 국회에 들어섰을 때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랑 조경태 의원이거든요. 네, 예.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 제가 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조경태 의원은 공직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많은 당원의 민심이 아니라 네. 시민들의 민심도 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원에 의한 어떤 당 대표를 뽑는 건데 당원 100%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는 네. 건데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전당대회 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좀 의견이 오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젊은 피라고 불리는 좀 김재섭 당선인 분도 5대5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7대3 네, 얘기도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로 뽑는 걸 좀 바꿔야 된다. 룰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100%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왜냐면은 당원들도 민심에 그렇게 어긋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네, 예.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으실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전대 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대 룰에 따라서 당권 투자들의 행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전대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 당원 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당대표가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원들은 한동훈 네.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네. 굉장히 네. 높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네. 뭐 어떻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SNS를 통해서 뭔가 성찰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여지는 두고 있지만 부정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전대 도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불안한 당내 입지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 어떻게 치렀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그렇습니다. 그 2조 심판론과 운동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구도를 만들고 캠페인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심의 결과가 결국 103석이라는 작은 의석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하간 총선 패배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리형 비대위 흐름이고 조기 전당대회 흐름으로 가는 국면에서는 그 책임을 딛고 일어서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럼 당내 입장인 게 어떻습니까? 지금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날선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당선자 중에 어떤 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조차도 예. 어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캠페인에 대해 쓴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당내 입지가 조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뭔가 대표를 우뚝 서는데 어려운 장애윤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한동훈은 아까 당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기 주자로 보는 건데, 지난주 갤럽 조사 어땠습니까? 그 차기 장래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네. 투표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에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3월 첫 주에는 24%까지 갔었는데 지난주 조사에 15%로 9%포인트 하락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한동훈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여망이 조금 식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쿨다운 될 때는 네. 조금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 상황 판단을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전대에 도전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저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이 사실상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입 뭐 이렇게 불리는데 네. 뭐 1년 정도는 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어느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6월 전대에 누군가 뽑힌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가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원내대표 선거 지금 각 당이 아마 이제 22대 개원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누가 가장 유력한가요? 지금 아직까지 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예, 이제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이철규 의원, 네? 이철규 의원이 또 다시 이제 그분이 또 재등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와. 왜냐면 이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예. 원내대표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권력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다시 대통령이 좀 그립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뭐 김도읍 의원, 뭐 또 네. 윤상현 의원은 또 안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김도읍 의원 얘기도 나오고 김성원 의원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 수혜망원? 네, 수혜망원 하신. 야. 그분도 이제 3선이시기 때문에.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당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예. 네. 근데 구 기자님, 네. 이철규 의원이 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원내대표, 뭐 당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윤핵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철규 원내대표 사실은 네. 언론에서도 좀 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이 네. 강서 재보궐 선거 때도 네.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그러니까요. 그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지난 총선 때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 마음이냐, 맞아요. 용심이냐, 어심이냐, 아니면 누구 국민 마음이냐 정말 네.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네.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도 인재영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결국 선거 결과로서 민주당한테 패배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평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인데 네. 결국 이철규 그 의원을 지금 원내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정 관계가 네. 사실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쓴소리를 하는 관계라는 지향들을 지지자들 상당수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적인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네. 이에 비근해서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네. 민주당도 보면 네. 지금 이제 여러 원내대표 후보 원래 있었어요. 맞아요. 다 출마 기자회견하는 줄 알았어 당일에. 네. 근데 네. 막상 가보면 다. 출마하겠습니다. 당원 마음을 출마합니다. 헤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그만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서영교, 김병기, 김성환, 네. 뭐 또 있죠. 김민석 의원도 심지어 상황실장이고 총선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맞아요. 그만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박창대 최고위원 1인으로 뭔가 귀속되는 분위기인데 네. 이게 지금 양태상으로 양당 모두 네. 리더 귀속적인 뭔가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중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야당 우위에서 국회에서 치러져야 되는데 결국은 양당 리더의 귀속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협치 가능성에 모든 게 종속된다는 겁니다. 도박 같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차라리 네. 그냥 영수회담만 하고 거기서 다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찐윤, 윤핵관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비서실장도 사실은 정진석 의원이 윤핵관 아닙니까? 그런 체제를 공고화하고 민주당도 그렇다고 한다면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 그렇죠. 예, 갈등 구도로 양자 양자 구도로. 구도로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여당 출입 기자로서 좀 작두를 탄다면 네. 이철기 의원은 쉽지 않을 거다 나오면 당선은 안 된다. 네. 왜냐면은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언론 주목도와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철기 의원께서 이번 그 총선 때 어떤 뒷작업을 많이 했다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태호 의원이 김태호 의원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 개인적인 카리스마도 좀 있으신 분이고 네, 네. 이번에 또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네, 험지를 가셔서 좀 주목도가 높은 지역구였잖아요. 네, 네, 네. 혹시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출마한대요. 네, 그 원내대표.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김태호 의원. 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는 반장 선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찬반 투표 아닌 다음에야 만약에 이제 선수들이 나오면 누가 될지는 끝까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 근데 김태호 의원이 몇 선이죠, 근데? 지금 지금 삼선. 삼선인가? 네. 아, 그러면 뭐 사실은 후보군이네요. 저는 네. 워낙 정치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분이 삼선밖에 몇 안 선인가 좀 됐어요? 헷갈렸는데 지금 나 국회의장 후보 아니야? 도지사도 하고 네, 국회의원도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양수도 하고 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네. 굉장히 총리급으로 꼽히는 그러니까. 분이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2016년에 취재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아직도 예, 삼선인가? 선수는, 예, 그래서 네. 의아했습니다.